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문서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2025년 6월 6일자인데요.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드론 우위 확보, 영어로는 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라는 행정명령입니다. 그 원문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이 문서를 가지고요. 미국의 드론 기술을 정말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명령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뭔지 또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 숨어있는 의미까지 좀 보려는 거죠. 이 행정명령 전체를 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가 딱 보이더라고요. 아, 어떤 것들이죠? 네, 첫째는 속도. 엄청 빨라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강화. 마지막으로 상업적 잠재력을 폭발시키겠다. 뭐 이런 느낌. 이걸 좀 염두에 두고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키워드들이 정확해요. 이 행정명령은 드론이 이제 뭐 그냥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물류나 인프라 점검, 또 농업, 안전 문제까지 산업 전반을 막 바꾸고 있다는 그런 현실 인식에서 딱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엄청난 속도전,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이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거, 마지막으로 그 비가시권 비행, BVLOS라고 하죠. 네, BVLOS.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같은 거, 이런 첨단 기술의 상업화를 막 가속하고 이걸 공역에 통합시키는 거, 이게 이 문서의 진짜 핵심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왜 나왔는지 그 목표부터 좀 보죠. 제1조 목적하고 제3조 정책 부분을 보면요. 이 드론, 그러니까 UAS라고 부르죠. 무인 항공기 시스템. 네, UAS, 이게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심지어 항공의 미래 자체를 바꿀 거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그 화물이나 사람 실어 나르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이 있잖아요. 아, 플라잉카. 네, 그치. 소위 플라잉카.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막 보여주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이거 같아요. 상업화랑 통합을 안전하게 근데 빠르게 가속하고 네. 그리고 미국산 드론 생산하고 수출 늘려서 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이 공급망을 좀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그제 3조 정책 방향을 보면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세 가지 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네, 어떻게 해요? 첫째는 위험 기반의 규칙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드론, 특히 그 BVLOS 같은 좀 고급 운용 있잖아요. 네네, 어려운 거. 이걸 국가공역 시스템 NAS라고 하죠. 네. 여기에 신속하게 통합시킨다. 이게 첫째고요. 네. 둘째는 기업들 혁신 지원하고 뭐 규제 불확실성 이런 거 줄여주고 또 배송 승인이나 환경 검토 같은 절차들 있잖아요. 네. 이걸 좀 간소화해서 상업화를 아주 대규모로 촉진한다. 아, 확 밀어주겠다. 네. 그리고 셋째는 경제정책, 무역, 금융, 외교 수단까지 다 동원해서 미국 드론 산업 기반 자체를 강화하고 또 믿을 만한 미국산 드론 수출을 늘린다. 이겁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 이 상업적인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 경제적 자립 이라는 목표가 아주 그냥 착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연결되어 있군요. 네. 단순 기술 개발 문제가 아니라 이걸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 이야, 이거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특히 그 속도가 얼마나 강조되는지 한번 보죠. 제4조 상업 운용 확대 부분. 여기가 진짜 와, 장난 아닌데요? 제시된 기한들을 보면 이건 뭐 거의 전광석화 수준이에요. 그렇죠. 속도감이 엄청나죠. 명령 내리고 딱 30일, 한 달 안에 FAA, 연방항공청이 BVLOS 운용 규칙 제정안을 내놔야 하고요. 30일이요? 와. 최종 규칙은 240일 안에 나와야 한대요. 그리고 또 30일 안에는 BVLOS 안정성 평가 지표도 만들어야 하고 180일 안에는 추가 규제 장벽 찾아서 해결책까지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아니 30일, 180일, 240일 이건 뭐 숨막힐 정도의 속도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인가요? 그니까요. 이건 뭐 거의 채찍질이죠, 사실. 이 공격적인 일정 자체가 이 행정명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봐야 돼요. 그런가요? 네. BVLOS, 그러니까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까지 드론 날리는 거잖아요. 이게 장거리 배송이나 넓은 지역 감시, 인프라 점검 같은 돈 되는 드론 서비스의 핵심이거든요. 아, 그쵸. 그게 돼야 진짜. 그렇죠. 이걸 빨리 안 풀어주면 앞에서 말한 그 상업적 잠재력 폭발은
그냥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가속화, 신속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속도를 내기 위한 또 다른 카드가 뭐냐면 그 제4조 C양에 나오는 인공지능 AI 활용 지시예요. AI요? 규제에 AI를 쓴다고요? 네. 드론 운용 면제 신청 같은 거 검토할 때 AI를 도입해서 뭐 과거 사례 분석이나 위험 평가 아니면 뭐 완화 조치 추천 같은 거 이걸 좀 자동화하겠다는 건데 결국 규제 승인 과정에서 생기는 병목 현상을 기술로 한번 뚫어보겠다 이런 시도죠. 이야, AI로 규제 속도를 높인다.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이게 결국 예전처럼 막 세세한 규정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운용 결과나 성능 보고 판단하는 뭐랄까 성과 기반 규제로 가려는 큰 흐름하고도 연결되는 걸까요? 정확하십니다. 딱 그거예요. 이런 규정 다 지켰으니까 안전해요. 이게 아니라 이런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니까 운용 허가해줄게 이런 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죠. 오, 물론 그 과정이 뭐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AI 같은 기술 도움을 받아서 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죠. 그리고 그 제4조 D항 보면 미국 영공이나 뭐 공해상 시설에서 뜨고 내리는 드론 비행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유인 항공기의 그 까다로운 국제 운행 요건 이걸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런 지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규제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는 거죠. 확실히 속도전 그리고 규제 완화 의지가 막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통합 문제. 드론이 이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려면 기존 항공 시스템하고 이게 어떻게 잘 섞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 제5조가 이걸 다루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5조는 FAA한테 240일 안에 민간 드론을 국가 공역 시스템 NAS에 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을 업데이트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아, 로드맵 업데이트. 네, 특히 BVLOS나 자율비행 그리고 첨단 항공 모빌리티 AAM이라고 하죠. 이런 고급 운용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FAA가 지정한 UAS 시험장들이에요. 시험장이요? 네, 이 시험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 비행 데이터를 막 쌓고 이걸 바탕으로 규칙을 만들고 또 문제점 찾아서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안전하게 통합하는 데 써라 이겁니다. 아하. 결국은 테스트하고 데이터 얻고 규칙 만들거나 고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안전한 통합을 이루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시험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쌓는 게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이걸 현실로 만들 기술이죠. 바로 eVTOL, 플라잉 택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6조가 이 eVTOL 시범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이것도 상당히 야심차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eVTOL. 네, 기존에 있던 BOEND 1D 프로그램이라는 걸 확장해서 eVTOL 통합 시범 프로그램, 줄여서 EIPP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목표는 뭐 당연히 미국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eVTOL 운용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거고요. 네, 빨리. 이것도 일정이 아주 빠듯해요. 90일 안에 주정부, 지방정부 이런 데 대상으로 제안 요청 공고 내고 또 90일 안에 제안서 받고 근데 이 제안서에는 반드시 eVTOL 개발이나 제조, 운용 경험이 있는 민간 파트너가 꼭 포함되어야 한대요. 아, 민간 참여가 필수군요. 네. 그리고 180일 안에 최소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프로젝트는 계약하고 나서 90일 안에 운영 시작 계획을 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을 보니까 역시 미국산 기술 사용을 강조하고 또 지역적으로 다양해야 하고 공공 민간 파트너십 모델이어야 하고 그리고 뭐 응급 의료나 화물 운송 아니면 좀 외진 지역 접근성 개선 같은 다양한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뽑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에서 이제 핵심은요. 단순히 그냥 한번 날려본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정부랑 산업계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아주 철저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서 뭐 초기 보고서, 연례 보고서, 3년 뒤 최종 보고서까지 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로 장기적인 eVTOL 통합 규칙 개발의 기초로 삼겠다. 이런 거죠. 또 필요하면 다른 첨단 항공기, 뭐 다른 종류의 프라잉카 같은 걸로 이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도 남겨두었고요.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이 야심찬 시범 프로그램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제 우리 삶 속에 안전한 eVTOL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건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일 겁니다. 정말 공상과학 같던 이야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네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미국 우선주의 강화 그리고 안보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7조가 미국 드론 산업 기반 강화하고 공급망 안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Fortress America, 뭐랄까 요새화된 미국 같은 기조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요. 아. 모든 연방 기반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외국산 드론 대신 미국산 드론 구매하고 통합하는 걸 최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딱 명시합니다. 소위 Buy American 원칙을 더 강화하는 거죠. 네, 강력하네요. 거기다 더해서 30일 이내에 연방조달보안위원회 FASC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부 구매 과정에서 안보 위협 감시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아, 네. 여기서 공급망 위험을 일으키는 대상 외국 기업 목록 이걸 발표하도록 합니다. 특정 국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네, 어딘지 알 것 같네요. 네, 맥락상 아마 중국 기업들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90일 안에는 상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규칙 제정이나 조사를 통해서 외국 영향력으로부터 미국 드론 공급망을 보호할 추가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요. 기술 자립이랑 공급망 안보를 정말 엄청 강조하는군요. 그럼 미국산 드론을 만들었으면 이제 팔아야겠죠. 제8조는 수출 촉진을 다루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민간 드론의 수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90일 안에 상무부가 국무부 같은 데랑 협력해서 수출 통제 규정을 검토하고 우방국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없는 곳으로는 미국산 드론을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 좀 풀어주겠다는 거네요, 우방국에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상무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 개척하고 외국의 무역 장벽 같은 거 제거하고 국제 표준 조율 같은 거 이런 걸 위한 범부처 활동을 직접 이끌도록 합니다. 단순히 규제만 푸는 게 아니라 정부가 거의 세일즈맨처럼 나서서 팔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8조 C항을 보면 동원되는 수단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수출입은행, 국제개발금융공사, 무역개발청 같은 기관들이 그냥 총출동합니다. 와, 직접 대출, 보증, 지분 투자, 보험, 기술 지원, 타당성 조사, 보조금 거의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금융, 지원 도구를 다 활용해서 미국산 드론 수출을 팍팍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범정부적인 수출 드라이브죠. 대단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군사 분야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제9조 내용이죠. 네, 비교적 내용은 간략한데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국방부가 미국에서 제조된 저비용이면서 고정능인 드론을 신속하게 조달하고 통합하고 또 훈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군에서도 역시 미국산 강조군요. 네, 특히 그 국방혁신단 DIU라고 하죠. 여기서 관리하는 블루 UAS 목록, 영어로는 블루 UAS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방부가 안전하다고 승인한 상업용 드론 리스트 같은 건데요.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이 목록에 있는 드론은 앞으로 별도 예외 없이 모든 군사시설에서 즉시 운영 가능하게 하고 또 90일 안에 2020년 국방수권법 NDAA 848조 있잖아요. 그 중국산 드론 부품 쓰지 말라는 거. 네네, 그 유명한 조항이죠. 그 조항을 준수하는 모든 드론과 부품을 포함하도록 이 블루 리스트를 대폭 확장하고 매달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연히 이 리스트에 있는 드론 조달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훈련할 때 공역 확보하는 절차도 간소화하라고 하고요. 이야, NDAA 848조가 딱 언급된 걸 보니까 군사 분야에서도 안보랑 미국산 우선 원칙이 아주 확고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90일 안에 각 군에 지시를 내려요. 기존에 쓰던 무기 체계 중에서 드론으로 바꾸면 더 효과적이거나 비용 효율적인 게 있는지 찾아내라. 이렇게요. 아, 기존 무기를 드론으로 대체하라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을 찾아보라는 거죠. 단순히 드론을 추가하는 걸 넘어서 기존의 군사 전략이나 조달 방식 자체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드론의 군사적 활용도를 정말 극대화하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드론 확보 행정명령을 속도, 미국 우선주의, 상업화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명령은 상업, 민간,
군사,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미국 드론의 개발부터 통합, 제조, 수출까지 전 과정을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담은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 전 세계 드론 기술 경쟁에서 압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또 그걸 유지하려는 미국의 아주 야심찬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 엄청난 속도, 그 공격적인 일정들, 그리고 국내 집중과 안보, 미국산 우선, 공급망 관리, 또 신속한 통합, 공역 접근, 테스트 활성화,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상용화, BVLOS, EVTOL 같은 것들,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혁신을 최대한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안전과 안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그런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겁니다. 네, 그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행정명령은요, 기술 개발하고 상업적인 배치를 가속화하는데 정말 엄청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가 생명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막 달려나갈 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문제들, 뭐 사생활 침해 문제라던가 소음 공해, 아니면 기존 일자리에 미칠 영향, 또 어쩌면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 이런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논의들이 과연 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행정명령 자체에는 사실 이런 고민들이 그렇게 깊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행정명령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